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하와이 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이 여전히 이슬람 교도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인데 여러 주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발효될 새 행정명령도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하와이 주정부는 7일 새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 하와이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발동한 행정명령은 2월 초 연방항소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새 행정명령은 시리아 난민 무기한 입국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입국 금지 대상에서 이라크 국민과 영주권자를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더글라스 친 하와이주 검찰총장은 새 행정명령이 여전히 이슬람 교도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와이 무슬림 주민, 관광,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이 이슬람교와는 무관하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행정명령은 이슬람 국가 출신들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도 새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밥 파워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원안 행정명령에 대한 중단을 행정명령 수정안에도 적용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 역시 오늘 성명을 통해 하와이와 워싱턴의 소송에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대체 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에 나선 법안이 18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오늘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위원회는 법안 통과 후 트위터에 미국인이 마침내 적정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우리는 오바마 케어에서 벗어나 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힘을 싣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브래디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오바마 케어의 치명적인 세금과 의무 조항을 없앴으며 환자들이 그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정 시 더욱 힘을 갖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도 통과해야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고 상원 공화당의 반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다른 보안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폴리티코 등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항 보안, 해안 경비대, 재난관리청 등의 운영 예산을 줄여 국경 장벽 예산에 투입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3,200km에 달하는 멕시코 국경을 세우겠다고 공언하면서 이에 따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장벽 건설에는 약 1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예산 계획안에는 해안 경비대 예산을 14% 줄였고 교통안전청 예산은 11% 감액했으며 피마 예산 역시 11%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히려 6.4% 늘려 438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 중 29억 달러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19억 달러는 미립국자 구금시설 건설을 위해 책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이민 세관 단속국과 세관 국경보호국의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2억 8,500달러 인력 충원 예산이 별도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 국경 지역 보안 강화를 위해 다른 보안 요소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행정부는 국방비를 10% 대폭 증액하면서 외교에 이어 과학, 대외 원조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인 유권자 투표율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투표 참여율이 2012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전체의 한인 투표자 4,573명 중 42.54%에 해당하는 1,988명이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8일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 통계 자료에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한인 투표 참여율 32.95%에 비해 9.5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앞으로도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한인 정치인 배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타운 내 각 선거구의 한인 유권자 조직망을 구축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 웹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선출직 한인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유권자협회 권형만 대표는 이번 통계를 통해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인 주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주별 이민자와 미국인의 중간소득을 비교한 결과 대다수의 주에서 이민자의 중간소득이 미국 출생자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아간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너드월렛이 각 주별 이민자와 미국 태생의 중간소득을 비교한 결과 대다수의 주에서 이민자의 중간소득이 미국 출생자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 등 5개 주에서만 이민자들의 소득이 미국 출생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뉴욕주 내 미국 출생자의 중간소득은 63,303달러로 이민자 55,460달러보다 15% 이상 더 벌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도 미국 출생 가구는 74,882달러였고 이민자 가구는 66,235달러로 10%나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 태생과 이민자 사이 소득 격차가 큰 주에 뉴욕은 19위, 뉴저지는 20위로 나타났습니다. 둘 사이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주는 와이오밍주를 비롯해 노스다코타, 네바라스카, 유타 등이었습니다. 반면 소득 격차가 가장 작은 주는 버먼트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버지니아는 이민자 중간 소득이 7만 3천 달러, 미국 태생은 6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스몰 비즈니스가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하원이 소기업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세금 지원으로 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인데 뉴욕주 110만 곳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8일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은 스몰 비즈니스들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 2017-2018 회계년도 뉴욕주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기업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은 개인 사업체 경우 세액 공제를 현행 5%에서 15%까지 확대하고 연 29만 달러 이하 세금 보고를 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현행 6.5%에서 4%로 내려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연구 개발 세금 감면 프로그램에 가입한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배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엑셀시오르 잡 프로그램에 가입한 기업체는 현행 3%에서 최대 6%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주에서 뉴욕주로 사업체를 옮기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헤스티 의장은 스몰 비즈니스 세금 지원으로 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전체 비즈니스의 97%를 차지하는 소기업에서 1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스몰 비즈니스 약 110만 곳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4월 1일 전까지 뉴욕주 하원과 상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편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도 1월 내일과 세탁업소 등 소상인 자금 지원 법안을 발의해 한국과 중국계 소상인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찜통 교실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실 4곳 중 1곳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름철 찜통 교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의원은 교육국에 공립교 에어컨 추가 설치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8일 온라인 매체 DNA 인포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 1000여 곳에 11,000개 교실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교실은 안전 문제로 인해 창문까지 열지 못하게 돼 있어 찜통 교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에어컨 설치를 위한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뉴욕시 학교 건설국은 지난 1월 일부 공사를 마쳤지만 교육국은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 계획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6월 교육국이 공립학교 냉방시설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교육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에는 전체 공립학교 건물 중 78%에 부분적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뉴욕시 특목고 전체 합격자 가운데 아시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 전체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800여 명 증가한 27,8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국이 2017-2018 학년도 8개 특목고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합격자 가운데 아시안이 52.5%를 차지했습니다. 또 특목고 입학시험에 응시한 아시안 학생 8,345명 가운데 31.9%인 2,664명이 합격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아시안 특목고 합격자는 전체 절반 이상인 53.7%를 차지했습니다. 브롱스 과학고에서는 합격자 941명 중 59%가량인 558명이 아시안 학생이었습니다. 스타이브슨트 고등학교 역시 전체 합격자 926명 가운데 64%인 598명이 아시안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8개 특목고 중 유일하게 한인 밀집 지역 퀸즈에 위치한 퀸즈 과학고는 합격자의 68%가 아시안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리 칼리지 부속 스템고, 리먼 칼리지 부속 미국 사고 등 단 2곳만 아시안 학생 합격자가 백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다음 합격률이 높은 인종은 백인으로 28%를 나타냈고 다음은 히스패닉 6.5%, 흑인이 3.8%에 그쳤습니다. 뉴욕시가 시 전역을 연결하는 시티와이드 페리 운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이에 따른 일자리를 충원합니다. 뉴욕 시내 21개 지역을 연결하는 시티와이드 페리 노선이 오는 6월부터 운행에 들어가면서 200여 명의 일자리가 충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페리 운항 기사와 선착장 직원 등의 직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뉴욕시의 소기업 서비스국 워크포스 원 센터나 시티와이드 웹사이트에서 지원서와 기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노선은 아스토리아, 라코웨이, 사우스 브루클린 등 3개입니다. 로우 이스트사이드와 사운드뷰 노선은 내년 여름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페리 한 대의 최대 수용 가능 승객은 150명이며 모든 페리 보트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요금은 1회 $2.75이고 노인, 어린이, 장애인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자전거 이용자는 $1의 추가 요금을 내고 페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리를 이용한 통근 시간은 라커웨이 맨하탄 월스트리트 구간 1시간, 아스토리아 이스트 34스트리트 구간 22분, 아스토리아 월스트리트 38분 등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페리 이용객 수는 460만 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실시된 LA시 예비선거에서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80.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LA시 개발 규제안인 바리안 S는 반대 68.8%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또 노숙자 지원금 마련을 위해 판매세를 0.25% 인상하자는 내용의 바리안 H는 찬성표가 과반 득표율을 넘겨 통과됐으며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LA시 의회의 관리감독 강화안인 바리안 M 그리고 LA 항만 계약 기간을 66년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의 바리안 P 역시 통과됐습니다. 반면 의료용 마리화나 업계에 독점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바리안 N은 63.7%가 반대표를 던져 결국 부결됐습니다. 한편 어제 LA시 예비선거의 총 투표율은 11.45%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다운타운에서 행인들을 노리는 절도 범죄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PD는 최근 다운타운 일대에서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을 뒤에서 갑자기 덮쳐 주머니 속의 금품이나 지갑을 훔쳐가는 소매치기거나 절도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등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도범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며 거리에서는 항상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LAPD는 차량 안의 금품을 노리는 절도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차량에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귀중품은 개인이 직접 소지하거나 차량 안에 두어야 할 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스트레스나 통증을 달고 사는 현대인들을 위해 이색 힐링 요법이 최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포대기가 활용되고 미국에서는 소금물이 힐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체험장. 참가자들이 하얀 천을 뒤집어 쓰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천으로 온몸을 단단히 싸매줍니다. 참가자들은 포대기에 꽁꽁 쌓인 상태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温かさとかその体の感覚がありました。なんだろう、ちょっと感覚体験したことがないのでうまく説明できないんですけど。 갓난아기처럼 포대기로 전신을 감싸는 이른바 포대기 요법은 교토의 한 산파가 출산한 산모를 위해 처음 고안했습니다. あとはその産後のお母さんで腰痛とか肩こりがある人がすごく多いので、それをお母さんに巻いたりしてます。 부드러운 포대기에 쌓이면 아기로 돌아간 듯 편안함을 느끼고 긴장한 근육이 풀어져 통증 완화에 도움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포대기 요법의 효과를 신뢰하긴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それ以外特に何か経絡的にもその運動系的にも何か良くなる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考えられないですね。 미국의 한 힐링업소. 수영복을 입은 손님이 커다란 탱크 안으로 들어갑니다. 탱크 안에는 아주 진한 소금물이 들어있어 몸을 담그면 저절로 뜨게 됩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해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상태로 느긋하게 둥둥 떠다닌다고 해 플로 테라피로 불립니다. By going into a meditative state, you reach that other realm where you're able to solve problems easier. It was the most relaxed I've been in quite some time. 빛이나 소리 등 외부 자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데다 소금물에 떠 있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통증 완화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게 업소 측의 설명입니다. Spinal fusion. I've had 3 knee surgeries, 3 wrist surgeries, shoulder surgery. It's the most peace that I'm able to find, and it's also the only time that I don't feel any pain. 플로 테라피는 1950년대에 처음 선보였는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해소,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는 5월 뉴욕 한인상록회 40년사 출간을 앞둔 뉴욕 한인상록회가 사진과 자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상록회 40년사는 약 200쪽 분량 뉴욕 한인상록회의 40여 년간의 활동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로 구성됩니다. 상록회는 책자 출간을 위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매년 전국에서 펜실베니아 다음으로 라임병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라임병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라임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라임병은 발병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지 1주에서 2주 후부터 고열과 두통, 발진, 근육과 관절 통증이 나타납니다. 발병 초기 항생제를 이용해 확실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6일 밤 사우스 오전파크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3개월 영아가 다음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폭행이나 트라우마 흔적이 나타나진 않았으며 지난달 11일 신장 탈수증과 나트륨 과잉 혈증으로 맨하탄의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은 자연사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시 일원에 접수된 혐오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7일 하루에만도 5건의 반유대 혐오 범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5일과 7일에는 맨하탄과 브루클린 유대인 센터에 유대인을 혐오하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가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반드시 용의자를 적발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 1에서 2인치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18도, 섭씨 영하 8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하루 종일 영하권에 있겠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일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고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춥겠습니다. 월요일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는 날씨에 여전히 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